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 헤일리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그 작품의 화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작가가, 화가가 어떻게 작품을 그렸는지 혹은 썼는지 그 뒷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요, 작품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지고 그리고 폭도 훨씬 더 넓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의 작품의 이야기는요, 그린 사람 이외에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힘든 그런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경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작품 세계에 한번 빠져드시기 바라면서요. 오늘도 힘차고 즐겁고 재밌게 지식 잉글리시 한번 출발해봐요. Don't lose your way with each passing day. You've come so far, don't throw it away. Live believing, dreams are for weaving, wonders are waiting to start. Story, faith, hope, and glory. Hold to the truth in your heart. If we hold on together, I know our dreams will never die. Dreams see us through to forever. Souls in the wind must learn how to bend. Seek out a star, hold on to the end. Valley, mountain, there is a fountain, washes our tears all away. Words are swaying, someone is praying, please let us come home to stay. Strange how you stopped loving me, how you stopped needing me when she came along. Oh, how strange. Strange, you change like night and day, just up and walked away when she came along. Oh, how strange. Well, I guess that I was just your puppet. You held on a string. To think I thought you really loved me.
what thoughts can bring. Strange, you're still in all my dreams. Oh, what a funny thing. I still care for you. Oh, how strange. Well, I guess that I was just your puppet. You held on a string. To think I thought you really loved me, but look what thoughts can bring. Strange, you're still in all my dreams. Oh, what a funny thing. I still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을 관찰하고 느낄 때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피카소라는 화가도 자신만이 가지고 있던 관점이 다른 게 아니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자신만의 관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선택한 첫 번째 키 센텐스는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울고 있어요. 근데 피카소라는 그런 화가는요, 자신의 뮤즈인 도라 마르한테서 슬픔만을 찾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슬픔만을 보게 되는 그런 화가가 됐었던 거죠. 울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의 키 센텐스입니다. 피카소는 그림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진다 라는 문장을 먼저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완성시키기까지 우리가 먼저 다른 내용 말고 피카소는 다른 관점을 가진다 라는 파트 먼저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소는 다른 관점을 가진다. 그러면 Picasso라는 게 있는 거고요. 관점이 또 영어로 무엇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겠네요. 그죠? 관점이 영어로 뭔지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피카소는 가진다. 다른 관점을 가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점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Picasso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Picasso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피카소는 다른 point of view, 관점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point of view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고요. perspective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피카소는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different perspective. It doesn't matter, okay? 둘 다 사용 가능한 겁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무엇에 대해 조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졌을까요? 바로 그림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 그림에 대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피카소는 가진다, 다른 관점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에 대해는 맨 마지막에서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방금 학습했던 문장 Picasso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림에 대해 라는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니 뒷부분에 on picture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on pictures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Picasso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pictures. One more time. Picasso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pictures. 여러분들 혼자. Alright,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응용해서 내가 만약에 그림에 대해가 아니라 음악에 대해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Picasso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music.
on books.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의 틀을 통째로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면 외울수록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도 향상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해하실 때도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요. 말하기도 향상되고요. 쓰기도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저희가 매번 계속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반복밖에는 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지름길도 없고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읽으면서 문장을 외워나가시고요. 그 문장의 틀을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해서도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키 센텐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Picasso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pictures. Picasso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pictures. 여러분들 혼자. Alright,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문장을 완성했는데 이 문장의 특징은요, 바로 현재 시제를 썼다는 거죠. 그림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졌다라는 과거 시제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어디 부분을 과거로 바꿔야지만 이 문장이 과거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has 부분이 되는 거겠죠. Picasso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pictures 라는 이 문장에서 바로 has를 had로 변화시켰습니다. has의 과거형은 바로 had가 되는 거죠. 이 문장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Picasso had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pictures. Picasso had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pictures. 여러분들 혼자. Alright,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두 가지를 완성시켜 봤습니다. 이번에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피카소는 그림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진다. 먼저 문장 보여주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Picasso, 그렇죠.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pictures.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따라 읽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시작! Picasso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pictures. 여러분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문장은 어떤 문장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가졌다로 우리가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졌다라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은 우리가 has의 과거형은 우리가 had로 하기로 약속했죠.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Picasso had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pictures. 여러분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의 키 센텐스인 피카소는 그림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진다라는 Picasso has or had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a different point of view on pictures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도대체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그 작품의 세계에 흠뻑 빠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lose your way with each passing day. You've come so far, don't throw it away. Live believing, dreams are for weaving, wonders are waiting to start. Story, faith, hope, and glory. Hold to the truth in your heart. If we hold on together. 둘의 관계는 이제 이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한 화가가 29년 전, 그러니까 한 화가가 그녀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있었고요. 그 이후 29년 이후에 그녀가 29살이 되던 해에 둘이 만나게 된 거죠. 자, 그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확인을 했고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영어로 바꿔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화가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을 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먼저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화가가 여태껏 보지 못한 그림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한 화가가 여태껏 보지 못한 그림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었다. 자, 문장 좀 길잖아요? 우리 문장 먼저 간단하게 추려보자고요. 한 화가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한 화가가 비난을 받고 있었다. 사람들의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선 비난받다, 비난하다 라는 표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criticize 라고 배웠습니다. criticize. 여러분들 지금 발음 듣고 계시잖아요. 그 발음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영어의 철자가 딱 머릿속에 탁탁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철자는 이번에는 이제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철자를 맞게 생각했나 확인하는 거고요. 자, 화가는 페인터가 되는 거겠죠.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문장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A painter was criticized by people. A painter was criticized by people.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 발음이요. painter, 오케이. painter, 오케이.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우리 예전에 기억나세요? NTER 이렇게 발음이 있을 때는요. International Airport이라고 읽는 것과 International Airport라고 읽는 것과 Printer라고 읽는 것과 Printer이라고 읽을 때 틀리진 않잖아요. 단지 발음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요. 두 발음 다 허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painter이라고 읽는 걸 들었을 때 못 알아들으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얘가 painter로도 소리가 나는구나. 근데 나는 습관적으로 painter라고 읽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painter라고 읽었을 때 내가 리스닝에서만 문제가 없게끔 그 다양성을 열어두고 학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 두 발음 중에 선호하는 발음으로 발음하시면 좋고요. painter, okay. painter, okay. It doesn't matter. So whatever you feel like pronouncing,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법칙이라는 거는 의사소통과 전달되면은 사실 명확하게 존재한다기보다는 그 규칙에 맞춰서 잘 해주면 따라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painter, a painter, painter, either way is fine. 오케이? 넘어가서요. criticize는 비난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criticize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철자 이렇게 잘 완성시켰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A painter was criticized by people 라는 문장입니다. 한 화가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비난받고 있었어요? 여태껏 보지 못한 그림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었대요. 뭐뭐 때문에 라는 거, 뭐 because 중간에 나오는 거겠죠? 여태껏 보지 못한 그림 이라는 것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A painter was criticized by people. 사람들의 하얀색 문장이죠. A painter was criticized by people. A painter was criticized by people. 노란 색깔. 여태껏 보지 못한 그림 때문에 발생합니다. 노란색 부분 잘 확인해 주시면서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A painter was criticized by people because of a painting that people had never seen before. 한 번 더. A painter was criticized by people because of the painting that people had never seen before. 여러분들 혼자. Alright, 잘하셨습니다. 똑같은 법칙이 적용되겠네요. painting, 괜찮습니다. A painter was criticized by people because of the painting. 어떤 painting? That people had never seen before.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페인팅 때문에, 그런 페인팅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던 이 화가가 훗날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는 화가였고 내가 지금 이거는 영상을 이야기하는 주체는 여자예요. 도라 마르라는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소소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영상이 컨셉인 거죠. 내가 그 화가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을 저희가 영어 문장으로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났다.
29년 후 난 그 화가와 사랑에 빠졌다라는 이 내용 문장을 한번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났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요. born이라는 거는요. I was born 라고 쓰는 게 아니라 I was born 이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꼭 기억해 두세요. 내가 태어났다. 29년 후 난 사랑에 빠졌다. 이 문장 같이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와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I was born. 29 years later, I fell in love with that painter. 한 번 더. I was born. 29 years later, I fell in love with that painte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뭐 과거형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쓰죠? 이 단어는 원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I was born 이렇게 원래 형태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I was born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I was born 이렇게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29년이 지나고 나는 사랑에 빠졌다. I fell in love. fall in love의 과거형이 되는 거죠. I fell in love. 누구랑? With that painter. Who's that painter? Who has been criticized by people.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었던 그 painter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두 문장 같이 완성시켜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영어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함께 읽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 드릴게요. 여기에서 주요하시게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야 되는 것들은요. painter 발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익숙하고 친숙한 발음으로 계속 연습해 주는 것. painter 하고 싶으시면은요. painter로 자꾸 익숙하게 발음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꼭 발음하실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발음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I was born으로 쓴다는 것까지 꼭 체크해 두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A painter was criticized by people because of a painting that people had never seen before. I was born. 29 years later, I fell in love with that painter. One more time. A painter was criticized by people because of the painting that people had never seen before. I was born. 29 years later, I fell in love with that painter.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페이널에 대해서 다름 아닌 피카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완성시켜 봤습니다. 자, 근데 이 피카소는요, 자신만이 그림을 그릴 때 자신만이 다가가는 관점, 포인트 뷰가 있었어요. 그 포인트 뷰에서 한번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생각하고 느껴지는 대로 그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인 화가는 보이는 대로 그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린대요. 이 내용 영어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I draw the object not how it looks like, but how I think and feel about it. One more time. I draw the object not how it looks like, but how I think and feel about i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나는 그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물을 그리는데 그 사물은 not 이게 아니라 but 이렇게 그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not how it looks like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내가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but how I think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and how I feel about it 이라고 나오는 거죠. How I think and feel about it. 여기서 지금 think와 feel의 주체가 I니까 두 번째 and 뒤에 나오는 feel에는 I를 생략해 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How I think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는지 무엇에 대해서 it. the object에 대해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I draw the object not how it looks like, but how I think and feel about it. 여러분들 혼자. Alright,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도대체 왜 그림을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렸을까? 안 그래도 피카소의 그림을 쫙 살펴보게 되면요. 어렸을 때는 정말 사물을 정말 묘사를 잘해서 그렸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조금 그러니까 의심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우는 여자 그림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대로 그렸구나. 근데 이럴 때에는 자기만의 이유가 있던 거겠죠. 그 이유는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사물과 사람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피카소 작품들을 연령대별로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은요, 진짜 놀랍습니다. 뭐 이런 것들 사람이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게 되는 그런 나이대들이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찾아보고 알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야 그만큼 더 많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내용 우리 한 번 더 영어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That is the way you can get closer to the essence of a human and an object. One more time. That is the way you can get closer to the essence of a human and an object. 여러분들 혼자. Alright, 잘하셨습니다. 자, 그게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당신이 더 가까이, get closer,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get closer, get nearer 이렇게 여러분들 다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to the essence. essence. 바로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본질에 라는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essence. 그래서 어디에 다가가는 거에 그 사람과 사물의 본질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데 훨씬 더 자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That is the way you can get closer to the essence of a human and an object.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던 화가와 그의 뮤즈인 도라마르가 만납니다. 그래서 그 첫 만남에 피카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검은색과 빨간색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You're black and red. You're black and red 라고 이야기했대요. Can you imagine? 한번 상상해 보세요. Someone sees you. 누군가 너를 봤어요. And then they tell you you're black and red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 별로 그렇게 it might not be very pleasant.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 나한테 까만색과 빨간색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둘의 관계는 시작이 됐고요.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자가 이상하게 느꼈던 거예요. 이상하다. 왜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과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지? 그러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